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다들 뭐 미디어치 시청자나 뭐 독자분들, 그리고 뭐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 그리고 뭐 홍준표 찍은 사람들까지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 정도 결과는 뭐 지난주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설명을 드렸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또 이제 긴 글로 너무 상세하게 또 미리 좀 설명을 해놔서 우리 당원들은 뭐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격차가 뭐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뭐 그거 자체는 우리 당원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제 뭐 조원진 후보 득표율이 이제 42,000표, 0.1%. 야,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우리 사무총장이 쓴 글에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이 대선 전에 올린 글하고, 저도 뭐 미디어치 TV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회유와 협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사무총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단 말이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단적으로 우리 당 대표가 남의 당 가서 우리 후보를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열 정도니 어느 정도였겠냐는 겁니다. 이 회유와 협박이. 저만 해도 이제 그것 처리하는 게 제 주 업무였으니까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논쟁이 됐던 게 홍준표와 문재인의 차이가 정말 1% 박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권하면 이긴다고 자꾸 이 거짓 협박을 하니까 제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이 보수 파리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진 표가 절대 많지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거짓 탄핵 자체를 깨닫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또 홍준표 거짓 사기를 또 극복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 표 소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드랍하는 거. 근데도 이 보수파리들은 선거 당일날까지도 계속 우리 선거를 방해하는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계속 거짓 협박하고. 저는 개중에는 이 사기에 당해서 정말 홍준표와 문재인이 박빙이라고 굳게 믿은 이 국민들, 대중들, 그게 다수지만 실제로 그 작업을 한 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를 수가 없어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보수파리들 그 사람들만 홍준표와 문재인이 다 붙어있다고 그걸 믿었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도 패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보수 흐름 싹을 짓밟으려고 그 공작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작을 우리가 막아내기에는 당세가 워낙 조직력이 갖춰지기 전이었고, 뭐 당 만들자마자 뛰었고, 그래서 이자들이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문재인 정권만은 막아야 된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보수 흐름을 싹을 잘라버리고 그 작전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무총장도 미리 알린 거고, 저도 미리 알려놓은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근데 뭐 그러면은 큰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100만 표를 목표로 했습니다. 3%. 100만 표를 목표로 했는데 3%나 0.1%나 전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말이 맞았구나. 절로 찍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는 지지자들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보수파리들에게 속았구나.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굴 찍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득표하려고 그렇게 운동하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논리만 계속 만들어냈고, 향후에 우리가 뭘 할지를 계속 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9년 만에 정권이 좌익으로 넘어간 다음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부터 할지 다다다다다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이 보수파리들의 이 거짓 사기극 때문에 이제 보수는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보수가 끝났다는 것은 보수적 가치나 이념이 끝난 게 아니라
자칭 보수 명함 들고 다니는 그 세력 자체가 끝났다는 것을 제가 이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요, 처음부터 거짓 탄핵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거짓 탄핵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정권을 뺏기게 돼 있었던 구조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더군다나 그 탄핵을 지금 여당인 자유한국당에도 30명의 탄핵 세력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목을 쳐놓고 우리가 보수 정권을 만들겠다, 지키겠다, 먹힐 수가 없는 선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거 기간 내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몸을 던져서 이건 완전 사기 탄핵이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 주도한 사기 탄핵이다. 대통령제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다. 그거를 외쳐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오히려 탄핵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게 실패하는 경우는 지는 거였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선거에서 경선에서 김진태 의원이 승리하든지 아니면은 홍준표가 드랍하고 우리 조원진 후보가 보수 단일화돼서 정면 승부했다. 어떤 결과 나올까?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장담 못하지만 최소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헤매고 다니진 않죠. 그걸 명확히 알려놨어야 되거든요.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문재인도 이제 이 박 대통령 탄핵 기준 그대로 갖다 대면은 올해 안에 탄핵당한다. 이걸 외쳤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원진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였으면 저 같으면 이런 전법을 썼죠. 벌써 그렇게 썼는데 무조건 문재인 적폐 특검 4개를 발의를 해놓습니다. 문재인 아들, 노무현 가족, 그리고 세월호 인양 그 시기 야합, 그리고 오상공 GP,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또 이번에 한다 그러는데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물어본 거 그럼 5개죠. 특검 5개를 입법을 던져놓는단 말입니다. 던져놓고 이거 특검 당신 받을 자신 있냐? 이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탄핵 들어갈 텐데 탄핵 버틸 수 있냐? 박근혜 대통령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던져버리면요 국민들한테 그걸 머리에다가 딱 때렸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기준이면은 문재인 정도면은 이미 특검 5개로 날라가겠구나. 문재인뿐이 아니라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누가 대통령 돼도 날라가는구나 이거. 이거를 던져놨어야 한단 말입니다. 메시지로.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5개도 있고 막판에 그 국민의당이 터트려가지고 문재인 아들 그 권력형 비리 그거 증언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그때 조원진 후보였으면요 유세 중단시키고 바로 유세 중단시킨 다음에 이건 대통령이 돼도 바로 특검 수사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사받을 사항이다. 자신 있으면은 문재인 네가 특검 발의하고 선거운동해라. 선거운동 무기 중단해버렸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문재인 스스로 자기 아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발의할 때까지. 그런 정도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어야 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는 진실의 목소리를 던지는 거거든요. 홍준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아들 전부 다 안철수가 잡아냈지 홍준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짝퉁 태극기 집회나 한번 돌아다녔고 계속 종북팔이 종북 집권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다녀서 이른바 홍준표 시각으로 볼 땐 집토끼, 제 시각으로 볼 땐 개돼지들. 홍준표가 나 찍어 그러면 뭐든지 찍는 그 개돼지들 그 관리만 했습니다. 그 관리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적당히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고 적당히 당권 잡는 데까지 그게 목표였고 그 목표를 완수를 했고 홍준표는 대성공했습니다. 홍준표에 붙은 이 보수파리들은 그 홍준표의 목표를 달성하는 개 돼지들로 이용당한 거죠. 바로 오늘 기사 보세요. 오늘 기사 지금 쏟아지지 않습니까? 홍준표, 정우택 당권 경쟁한다. 당권 경쟁하려고 탄핵 주범들 12명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제 더 받아들이겠죠. 탄핵 패드라고 손잡고 이제 당권 정도 들어가야지
어제 대법원 재판 있는데, 야, 그래도 문재인한테 충성한다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잘 만들어줬습니다, 홍준표가. 그래도 이 숨어 있으면은 또 잡힐까? 그래서 뭐 당권 정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로 약점 잡혀서 대법원 재판 가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안 됐던 겁니다. 암묵적 거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되게 웃기게 됐죠. 정말 웃기게 된 게, 지난 마지막 대한문 유세 이 홍준표 이 짝퉁 태극기 집회 보니까 정말 가관인데, 또 나경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또 태극기 이 개 돼지들이 그냥 또 태극기 흔들고 있고, 태극기 하도 흔드니까 이철우 사무총장이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홍준표 기호 2번 흔들라고 했더니 태극기 다 내리고 기호 2번 외치고, 거기에 탄핵 주범인 김성태가 웃고 있고 이은재가 웃고 있고. 자, 이 꼴을 했으니 이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이 탄핵 주범들을 다 받아들여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태극기 들라면 들고 태극기 내리라면 내리고 그 개돼지처럼 굴었는데 무슨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제 탄핵 세력들 다 들어왔을 때 이제 아예 이 보수파리들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가던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글까지 쓰더라고요. 이거 유명한 보수파리입니다. 유명 인사예요. 제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가 망쳐놓은 선거를 그래도 홍준표가 개인기로 24%까지 올려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작자들은 도대체 한겨울에 태극기 왜 들고 다녔습니까? 한겨울에 태극기를 들었다는 거는 박근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억울하게 당한 박근혜를 이제 비하하면서 홍준표에다가 줄선거를 이제 합리화하려고 홍준표가 당을 살렸다. 박근혜가 망쳐놓은 거를. 제가 미리 설명했죠. 친일파들이요. 한 번에 해먹으려고 전향한 거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다가.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홍준표에 바짝 줄 섰잖아요. 홍준표와 탄핵 세력이 손잡고 당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우택과 당내에 남아있던 탄핵 세력이 또 당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박이 당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수파리들 누구한테 줄 설까요? 어쩔 수 없죠. 당대표 경선 바로 다음 달 들어가는데 홍준표와 탄핵 세력에 줄 서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웬만히 자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돌지 않는 한은 홍준표 따라서 그냥 탄핵 세력과 손잡고 당권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친일파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짓들이. 지금 정도면은 입 다물고 있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홍준표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또 거짓 사기극을 또 벌입니까? 그렇게 대선 기간 내내 사기극을 펼치더니 또 홍준표 찬양론을 나와요. 이번 선거를 잘 보십시오. 이번 선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몰려 나올 때는 흠집이 있는 보수 후보 나왔다가 무조건 100점 100패다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조롱거리 돼가지고는. 돼지발정제 강간미수로 완전 동네 꼬마들한테 노린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이 중간표를 먹고 어떻게 젊은 표를 먹습니까? 막판에 그 장인 그 영감탱이 장인에게 26년 동안 용돈을 안 줬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후보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뽐잡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파리들 하는 주장 보면은 개 돼지라도 올려놓고 목줄에다가 이건 보수 후보입니다. 그러면 찍어라. 지금 그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그래도 이 갖춘 사람을 올려놔야지. 거의 이건 인간적 도의가 안 된 사람을 올려놓고 이 사람은 보수니까 다 찍어라. 누가 찍냐? 이거 누가 찍냐고. 그걸 찍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걸 보수라고 찍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탄핵 세력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걸 찍어놓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길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인간의 길 포기했어요. 언제부턴가 이 보수가 가치가 아닌 보수 패거리의 권력 나눠먹기로 완전 변질됐다고 봤는데 그 막판 끝장이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난 거죠.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냥.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섰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섰는데 탄핵 세력과 손잡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을 박수를 쳐놓고서 문재인 정권에다가 탄핵 기준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런 식으로 했다면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에다가 탄핵 기준을 갖다 내려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탄핵은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사기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야만 그 다음날 야 문재인 너도 이제 박 대통령한테 했던 탄핵 기준 그대로 갖다 대겠다. 너 대기업에 전화 한 통 걸면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탄핵서를 그냥 좋다고 태극기 들어놓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죠. 문재인 쪽에 있는 그 막말의 제왕들이 한두 명이에요. 김용민, 정청래. 자, 이제 이 사람들 솔직히 해서 이 사람들이 KBS 사회자로 들어올 수 있고 수두룩 합니다, 이제. 근데, 홍준표의 그 돼지발정제부터 영감탱이 막말, 이대생 패죽이겠다 막말을 다 비호하고 차량에 놓고서 정청래니 무슨 김용민이가 이제 활개칠 때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김용민이가 언제 강간모의 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오른팔 역할했던 전희경 논문 표절을 또 그렇게 비호해 놨는데 지금 문재인이 김상곤이라고 거의 전교조죠. 이 사람 이제 교육부총리 안 친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곤 논문 표절 우리가 일찌감치 잡아냈습니다. 이건 우리 당에서 결사적으로 막아낼 겁니다. 딴 거 몰라도 어떻게 교육부총리가 논문을 통으로 베낀 자를 안 칠 수 있냐. 자, 우리는 이렇게 나가 싸울 건데 전희경 찬양하느라 줄 선 보수파리들은 또 못 싸울 거 아니에요? 논문 표절은 원래 다 한다면서. 보수는 기존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이념입니다. 기존 체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익은 야 젊었을 때 좀 마약 좀 해?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기 때문에 체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툭툭 해버려요. 그게 하나의 좌파 내에서는 미덕입니다. 그게. 근데 보수는 이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금 깡그리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번 홍준표에 줄 서면서 전희경, 전경련에 줄 서면서 보수적 가치가 다 사라졌어요. 좌익은 뭔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막 질러대면서 선동해서 표를 모으지만은 보수는 일관적으로 다 지켜가면서 표를 모아야 되거든요.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보수에서는. 말 바꾸면 안 돼요. 한겨울에 그렇게 탄핵 진실 외치다가 탄핵 찬성받으라고 같이 태극기 들고 어울려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수에서 표를 모읍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낡은 보수파리들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이제 이런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저 보수파리들은 따라오는 개 돼지들이구나. 이제 그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당권 투쟁 지네 마음대로 합니다. 지네 마음대로. 예, 어차피 이제 얘네들만 들이면은 TK, PK에서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먹겠지 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개싸움 버리고 문재인 정권 감시 그딴 거 없이 지네 마음대로 이제 권력 투쟁 벌일 겁니다. 그것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개돼지들처럼. 저는 그래서 절대 이 조원진 후보가 정말 미약한 득표를 낼 줄 알았지만은 절대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사무총장한테 제가 의사를 전했어요. 왜? 개돼지가 아니라는 보수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는 남겨놔야지 그걸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들고. 42,000명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탄핵 진실이요. 정권 잡기 위해서 탄핵 진실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 우리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 문재인을 압박할 때 효과가 나고 탄핵을 찬성하던 국민들도 야 쟤들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계속 하는구나.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면 개돼지든 뭐 다 찍겠다 이런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민들 중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 뭔가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당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그 진짜 이번에 정말 경고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홍준표와 문재인이 박빙이다 역전할 수 있다 그렇게 떠들어댔던 이영작 박사 이번에 완전히 은퇴하세요. 몇 번째입니까 이 사람 지금 이거. 지자체 때 총선 때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홍준표가 24% 그 중에 한 8% 정도, 그러니까 홍준표 16%, 우리 조원진 후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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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탄핵 이거 진실 덮으니까 이렇게 지지층이 분노하는구나. 심판 들어왔구나. 절대 지금 12명 탄핵 주적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탄핵 주적 자유한국당 절대 입당 못하고 나경원이니 뭐니 심재철이 입도 못 엽니다. 그렇게 했었으면은 우리가 한 8% 얻고 홍준표가 16% 얻었으면요. 꼼짝도 못해요. 탄핵 세력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절대 보수 국민들 개돼지 취급 못합니다. 와, 잘못하면 죽는 수 있구나. 이미 더블 스코어로 깨질 것 뻔했으면 그렇게 갔어야지. 그걸 일당 독점, 정규제까지 포함해서 홍준표에 충성하느라고 썩어 빠진 정당에 일당 독점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사기극을 펼치고 다녔습니까? 이영작 박사는 당장 집에 가서 나오지 마시고 정규제 주필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세요. 농기긴 채 위장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국민들 속여놓고 또 속이려고 이제 또 속이겠죠. 이제 박근혜 아까 말했듯이 박 대통령 비하하면서 홍준표니까 이 정도 살렸다 또 사기칠 거 아닙니까, 이자들. 저는 뭐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혹세무민을 해놓고 저는 이런 보수파리들과 완전 단절을 할 겁니다. 이제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자들하고. 좌익보다 더 나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이 자유한국당 어떤 꼴을 하는지. 정말 개, 돼지대 잡탕 정당 돼가지고 알아서 무너질 거고요. 우리 새누리당 오늘부터 하는 거 잘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압박해 들어가는지 의석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런 개돼지들 있어봐야 시간만 뺏겨요. 앞으로 하는 거를 보고 대선 때 투표한 자기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막아야 된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보수 흐름을 싹을 잘라버리고 그 작전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무총장도 미리 알린 거고 저도 미리 알려놓은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근데 뭐 그러면은 큰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100만 표를 목표로 했습니다. 3%. 3% 100만 표를 목표로 했는데 3%나 0.1%나 전 막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말이 맞았구나. 절로 찍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는 지지자들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보수파리들에게 속았구나.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굴 찍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득표하려고 그렇게 운동하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논리만 계속 만들어냈고 향후에 우리가 뭘 할지를 계속 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9년 만에 정권이 좌익으로 넘어간 다음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부터 할지 다다다다다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이 보수파리들의 이 거짓 사기극 때문에 이제 보수는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보수가 끝났다는 것은 보수적 가치나 이념이 끝난 게 아니라 자칭 보수 명함 들고 다니는 그 세력 자체가 끝났다는 것을 제가 이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요, 처음부터 거짓 탄핵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거짓 탄핵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정권을 뺏기게 돼 있었던 구도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구도였어요. 더군다나 그 탄핵을 지금 여당인 자유한국당에도 30명의 탄핵 세력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목을 쳐놓고 우리가 보수 정권을 만들겠다, 지키겠다, 먹힐 수가 없는 선거를 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거 기간 내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몸을 던져서 이건 완전 사기 탄핵이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 주도한 사기 탄핵이다. 대통령제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다. 그거를 외쳐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오히려 탄핵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게 실패하는 경우는 지는 거였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선거에서 경선에서 김진태 의원이 승리하든지 아니면은 홍준표가 드랍하고 우리 조원진 후보가 보수 단일화 돼서 정면 승부했다. 어떤 결과 나올까?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헤매고 다니진 않죠.
그걸 명확히 알려놨어야 되거든요.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문재인도 이제 이 박 대통령 탄핵 기준 그대로 갖다 대면은 올해 안에 탄핵당한다. 이걸 외쳤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원진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였으면 저 같으면 이런 전법을 썼죠. 벌써 그렇게 썼는데 무조건 문재인 적폐 특검 4개를 발의를 해놓습니다. 문재인 아들, 그 노무현 가족, 그리고 세월호 인양 그 시기 뭐 야합, 그리고 뭐 오상공 GP,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또 이번에 한다 그러는데 뭐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뭐 물어본 거 그럼 5개죠. 특검 5개를 입법을 던져놓는단 말입니다. 던져놓고 이거 특검 당신 받을 자. 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다들 뭐 미디어치 시청자나 뭐 독자분들, 그리고 뭐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 그리고 뭐 홍준표 찍은 사람들까지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 정도 결과는 뭐 지난주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설명을 드렸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또 이제 긴 글로 너무 상세하게 또 미리 좀 설명을 해놔서 우리 당원들은 뭐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격차가 뭐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뭐 그거 자체는 우리 당원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제 뭐 조원진 후보 득표율이 이제 42,000표 0.1%. 야,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우리 사무총장이 쓴 글에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이 대선 전에 올린 글하고, 저도 뭐 미디어치 TV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회유와 협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사무총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단 말이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단적으로 우리 당 대표가 남의 당 가서 우리 후보를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열 정도니 어느 정도였겠냐는 겁니다. 이 회유와 협박이. 저만 해도 이제 그것 처리하는 게 제 주 업무였으니까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논쟁이 됐던 게 홍준표와 문재인의 차이가 정말 1% 박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권하면 이긴다고 자꾸 이 거짓 협박을 하니까 제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이 보수 파리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진 표가 절대 많지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거짓 탄핵 자체를 깨닫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또 홍준표 거짓 사기를 또 극복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 표 소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드랍하는 거. 근데도 이 보수파리들은 선거 당일날까지도 계속 우리 선거를 방해하는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계속 거짓 협박하고. 저는 개중에는 이 사기에 당해서 정말 홍준표와 문재인이 박빙이라고 굳게 믿은 이 국민들, 대중들, 그게 다수지만 실제로 그 작업을 한 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를 수가 없어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보수파리들 그 사람들만 홍준표와 문재인이 다 붙어있다고 그걸 믿었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도 패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보수 흐름 싹을 짓밟으려고 그 공작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작을 우리가 막아내기에는 당세가 워낙 조직력이 갖춰지기 전이었고, 막 당 만들자마자 뛰었고, 그래서 이자들이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문재인 정권만은 이런 글까지 쓰더라고요. 이거 유명한 보수파리입니다. 유명 인사예요. 제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가 망쳐놓은 선거를 그래도 홍준표가 개인기로 24%까지 올려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작자들은 도대체 한겨울에 태극기 왜 들고 다녔습니까? 한겨울에 태극기를 들었다는 거는 박근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 억울하게 당한 박근혜를 이제 비하하면서 홍준표에다가 중선거를 이제 합리화하려고 홍준표가 당을 살렸다. 박근혜가 망쳐놓은 거를. 제가 미리 설명했죠. 친일파들이요. 한 번에 해먹으려고 전향한 거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다가.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홍준표 바짝 줄 섰잖아요. 홍준표와 탄핵 세력이 손잡고 당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우택과 당내에 남아있던 탄핵 세력이 또 당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박이 당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수파리들 누구한테 줄 설까요? 어쩔 수 없죠. 당대표 경선 바로 다음 달 들어가는데 홍준표와 탄핵 세력에 줄 서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웬만히 자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돌지 않는 한은 홍준표 따라서 그냥 탄핵 세력과 손잡고 당권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친일파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짓들이. 지금 정도면은 입 다물고 있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홍준표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또 거짓 사기극을 또 벌입니까? 그렇게 대선 기간 내내 사기극을 펼치더니 또 홍준표 찬양론을 나와요. 이번 선거를 잘 보십시오. 이번 선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몰려 나올 때는 흠집이 있는 보수 후보 나왔다가 무조건 100점 100패다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조롱거리 돼가지고는. 돼지발정제 강간미수로 완전 동네 꼬마들한테 노린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이 중간표를 먹고 어떻게 젊은 표를 먹습니까? 막판에 그 장인 그 영감탱이 장인에게 26년 동안 용돈을 안 줬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후보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뽐잡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파리들 하는 주장 보면은 개 돼지라도 올려놓고 목줄에다가 이건 보수 후보입니다. 그러면 찍어라. 지금 그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그래도 이 갖춘 사람을 올려놔야지. 거의 이건 인간적 도의가 안 된 사람을 올려놓고 이 사람은 보수니까 다 찍어라. 누가 찍냐? 이거 누가 찍냐고. 그걸 찍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걸 보수라고 찍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탄핵 세력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걸 찍어놓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으니까. 인간의 길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인간의 길 포기했어요. 언제부턴가 이 보수가 가치가 아닌 보수 패거리의 권력 나눠먹기로 완전 변질됐다고 봤는데 그 막판 끝장이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난 거죠.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섰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섰는데 탄핵 세력과 손잡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을 박수를 쳐놓고서 문재인 정권에다가 탄핵 기준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에다가 탄핵 기준을 갖다 대려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탄핵은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사기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야만 그 다음날 당신 있냐. 이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탄핵 들어갈 텐데 탄핵 버틸 수 있냐. 박근혜 대통령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던져버리면요. 국민들한테 그걸 머리에다가 딱 때렸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기준이면은 문재인 정도면은 이미 특검 5개로 날아가겠구나. 문재인뿐이 아니라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누가 대통령 돼도 날아가는구나 이거. 이거를 던져놨어야 한단 말입니다. 메시지로.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5개도 있고 막판에 그 국민의당이 터트려가지고 문재인 아들 그 권력형 비리 그거 증언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그때 조원진 후보였으면요 유세 중단시키고 바로 유세 중단시킨 다음에 이건 대통령이 돼도 바로 특검 수사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사받을 사항이다. 자신 있으면은 문재인 네가 특검 발의하고 선거운동해라. 선거운동 무기 중단해버렸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문재인 스스로 자기 아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발의할 때까지. 그런 정도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어야 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는 진실의 목소리를 던지는 거거든요. 홍준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아들 전부 다 안철수가 잡아냈지 홍준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짝퉁 태극기 집회나 하면 돌아다녔고 계속 종북팔이, 종북 집권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다녀서 이른바 홍준표 시각으로 볼 땐 집토끼, 제 시각으로 볼 땐 개돼지들. 홍준표가 나 찍어 그러면 뭐든지 찍는 그 개돼지들 그 관리만 했습니다. 그 관리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적당히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고 적당히 당권 잡는 데까지 그게 목표였고 그 목표를 완수를 했고 홍준표는 대성공했습니다. 홍준표에 붙은 이 보수파리들은 그 홍준표의 목표를 달성하는 개 돼지들로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죠. 바로 오늘 기사 보세요. 오늘 기사 지금 쏟아지지 않습니까? 홍준표, 정우택 당권 경쟁한다. 당권 경쟁하려고 탄핵 주범들 12명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제 더 받아들이겠죠. 더 받아들이겠죠. 탄핵 패드라고 손잡고 이제 당권 정도 들어가야지. 어제 대법원 재판 있는데 야 그래도 문재인한테 충성은 다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잘 만들어줬습니다. 홍준표가. 그래도 이 숨어 있으면은 또 잡힐까? 그래서 뭐 당권 정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로 약점 잡혀서 대법원 재판 가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안 됐던 겁니다. 암묵적 거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되게 웃기게 됐죠. 정말 웃기게 된 게 지난 마지막 대한문 유세 이 홍준표 이 짝퉁 태극기 집회 보니까 정말 가관인데 또 나경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또 태극기 이 개 돼지들이 그냥 또 태극기 흔들고 있고 태극기 하도 흔드니까 이철우 사무총장이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홍준표 기호 2번 흔들라고 했더니 태극기 다 내리고 기호 2번 외치고 거기에 탄핵 주범인 김성태가 웃고 있고 이은재가 웃고 있고 자 이 꼴을 했으니 이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이 탄핵 주범들을 다 받아들여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태극기 들라면 들고 태극기 내리라면 내리고 그 개돼지처럼 굴었는데 무슨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제 탄핵 세력들 다 들어왔을 때 이제 아예 이 보수파리들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가던데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문재인 너도 이제 박 대통령한테 했던 탄핵 기준 그대로 갖다 대겠다. 너 대기업에 전화 한 통 걸면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탄핵 세력에다 좋다고 태극기 흔들어놓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그것도 안 되죠. 문재인 쪽에 있는 그 막말의 제왕들이 한두 명이에요. 김용민, 정청래. 자, 이제 이 사람들 솔직히 해서 이 사람들이 KBS 사회자로 들어올 수 있고 수두룩 합니다, 이제. 근데, 홍준표의 그 돼지발정제부터 영감탱이 막말, 이대생 패죽이겠다 막말을 다 비호하고 차량에 놓고서 정청래니 무슨 김용민이가 이제 활개칠 때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김용민이가 언제 강간모의 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오른팔 역할했던 전희경 논문 표절을 또 그렇게 비호해 놨는데 지금 문재인이 김상곤이라고 거의 전교조죠. 이 사람 이제 교육부총리 안 친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곤 논문 표절 우리가 일찌감치 잡아냈습니다. 이건 우리 당에서 결사적으로 막아낼 겁니다. 딴 거 몰라도 어떻게 교육부총리가 논문 통으로 베낀 자를 안 칠 수 있냐. 자, 우리는 그게 나가 싸울 건데 전희경 찬양하느라 줄선 보수파리들은 또 못 싸울 거 아니에요? 논문 표절은 원래 다 한다면서. 보수는 기존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이념입니다. 기존 체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익은 야 젊었을 때 좀 마약 좀 해?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기 때문에 체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툭툭 해버려요. 그게 하나의 좌파 내에서는 미덕입니다. 그게. 근데 보수는 이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금 깡그리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번 홍준표에 줄 서면서 전희경 전경련에 줄 서면서 보수적 가치가 다 사라졌어요. 좌익은 뭔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막 질러대면서 선동해서 표를 모으지만은 보수는 일관적으로 다 지켜가면서 표를 모아야 되거든요.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보수에서는. 말 바꾸면 안 돼요. 한겨울에 그렇게 탄핵 진실 외치다가 탄핵 찬성받으라고 같이 태극기 들고 어울려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수에서 표를 모읍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이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낡은 보수파리들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이제 이런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저 보수파리들은 따라오는 개 돼지들이구나. 이제 그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당권 투쟁 지네 마음대로 합니다. 지네 마음대로. 예, 어차피 이제 얘네들만 들이면은 TK, PK에서 뭐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뭐 먹겠지 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개싸움 벌이고 문재인 정권 감시 그딴 거 없이 지네 마음대로 이제 권력 투쟁 벌일 겁니다. 그것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개돼지들처럼. 저는 그래서 절대 이 조원진 후보가 정말 미약한 득표를 날 줄 알았지만은 절대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사무총장한테 제가 의사를 전했어요. 왜? 개돼지가 아니라는 보수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는 남겨놔야지 그걸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들고. 42,000명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탄핵 진실이요? 정권 잡기 위해서 탄핵 진실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 우리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 문재인은 압박할 때 효과가 나고 탄핵을 찬성하던 국민들도 야 쟤들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계속 하는구나.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면 개돼지도 뭐 다 찍겠다.